네, 자 그럼 금융시장의 뉴스로 돌아가 볼까요? 네. 이 잭슨홀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포인트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잭슨홀 여진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달러화와 국채 금리의 어떤 고공권이 네.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굳이 위안을 찾자면 7월 고점에서는 좀 뒤로 후퇴하면서 소위 말해서 기술적으로 보면 더블탑을 만들긴 했습니다. 아. 이 이상의 긴축 강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달러화도 지금 10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08포인트에서 조금은 안정을 찾는 거 아니냐. 내지는 지금 미국의 국채물 2년물이 3.4%를 다시 올라가면서 7월 고점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보다 긴축 강도가 더 세진다면은 시장은 조금 더 변동성에 노출되겠지만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뉴스가 나오기만을 예,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특히 고용 지표가 좀 하락한다면은 지금 고공권에 있는 달러화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이 뭐 강한 탄력은 아니더라도 지금 변동성이 좀 극대화된 상태에서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약간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야 긴축 강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월말 월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주 초반에는 지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한산했거든요. 네. 근데 내일부터 특히나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9월 1일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주 후반 금요일에는 고용 지표가 나오니까 아마 그 지표들을 소화하고 나서 달러와 국채 금리의 방향성이 조금 더 뚜렷해지지 않겠냐. 나쁜 뉴스가 나와야 우리한테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달러 인덱스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는 달러에 대비해서 약세를 나타내는 것이 걱정 아니었겠습니까?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1,350원을 뚫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다행스럽게도 NDF 환율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각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뭐 거래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1,346원까지 내려오면서 장중에 NDF 환율이 1,355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 좀 험난하겠다라는 이제 뉴스나 기분이 들면서 이제 잤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355원에선 좀 밀린 1,346원까지 안정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1,350원을 또 다시 트라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 그러니까 상승하다 보니까 일각에서 위기론까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1,350원이라는 자체의 레벨은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는 보지 않았던 영역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년마다 항상 찾아왔었던 위기에 우리 좀 노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지만 어저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우리나라에 위기는 없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역 수지는 좀 적자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350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뭐 긴축에 의한 달러화 강세도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서 무역 수지가 적자 나는 거 이거 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한 게 무역 수지는 적자지만 경상 수지는 플러스다. 이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1990년이나 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 수지가 경상 수지의 큰 어떤 키 드라이버였는데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투자 소득,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경상 수지가 플러스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저축이 많고 순채권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상 수지는 상품 수지도 있지만 서비스와 소득 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마진이 안 좋아져서 기업의 이익이 안 좋은 거는 무역 수지를 통해서 맞다. 다만 나라의 위기는 아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어떤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는 거는 맞지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거 진짜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당장 자본 유출이 압박이 큰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8월 달에 순 매수를 보였거든요. 물론 최근에 약간의 매도는 보였지만 그 차이를 보시면 싼 주식은 사는 구간인 거는 맞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늘 이제 환율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레벨에 이제 적응하셔라. 네, 맞아요. 1,300원, 1,350원까지 오르는 게 10년 전에 이제 금융위기 때 생각이 나서 두려운 건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1,300원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레벨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1,350원에서 수출이 잘 되거나
오히려 마진이 잘 유지되는 기업을 사야 되는 거지 1,350원까지 왔다고 무조건 고환율, 뭐 수출주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적응이 되는 기업을 사자라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를 보면 네. 지금의 상황에서 유지를 잘할 수 있는 기업을 꼽으라면 당연히 이제 에너지 주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미국 뉴욕 연결했을 때도 원자재 담당,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도 예. 방어주로서 에너지를 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사실 에너지 주가가 방어주가 아니라 아니죠. 시크리컬 그리고 맞습니다. 굉장한 경기 순응에 경기에 민감한 그쵸, 주식이죠. 민감한 주식인데 이렇게 또 바뀌네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예상이 되어 있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다 보니까 유가가 고공권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고공권에서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에너지주한테는 현금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자기의 제품이 높은 가격에서 유지가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주가 어제 시장에서도 플러스, 거기다가 모멘텀 주식인 에너지 관련된 테마가 또 한 번 다시 시장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조금은 더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고요. 이렇게 에너지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긴축에 대한 부담, 더불어서 변동성 지수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주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는 월마트나 달러 제너럴처럼 필수 소비와 관련된 업종이 좀 선방을 했어요. 그래서 예.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가 어떻게 보면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당장은 단기적으로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시장의 색이 완전히 변하는 건 아닌데 네. 조금의 어떤 새로운 색이 좀 더해지는 네. 덧칠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워런 버핏 형님도 옥시덴탈을 사면서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아이디어 우리도 계속 가져가자는 얘기를 맞아요.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매크로 환경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국제유가와 관련한 그런 주식 우리로 따지면 S-오일이나 GS. 그렇죠. 에너지 예. 주가 그리고 신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기도 하니까요. 네, 가치주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